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 파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이제 방송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SNS텍이라든가 리노공업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 신고를 돌파하고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후발주 중에서도 역사적 신고가 돌파 종목군들이 속출할 것이 예상이 되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강조했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주식을 매수할 때 세 가지 조건만 우리가 감안하고 고려해서 매수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흐름과 이슈와 개인기인데, 흐름은 이제 그 시대적 흐름과 시장 흐름으로 나뉘죠. 시대적 흐름은 거시적인 차원. 지금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연장선상으로 흐름을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 흐름은 이제 그 미시적인 흐름이죠. 최근에는 이제 그 유가가 상승하고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또 그 이슈화가 되면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그 시장 흐름 맥락에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최근 이슈는 이제 그 백신도 들 수가 있겠고, 유가 상승도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완연하게 상승세로 전환되는 아직까지 이제 초입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역시 그 미중 간의 무역 갈등도 커다란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개인기가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주식을 분석할 때 이제 톱다운 방식이 있고 바텀업 방식이 있는데요. 톱다운 방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그 종목을 투자를 할 때 먼저 종목을 고르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글로벌 경기를 보고, 그 다음에 국가를 분석을 하고 업종을 분석하고 테마를 분석해서 결국 종목을 찾는, 이게 바로 이제 톱다운 방식인데, 저는 이제 그 권유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경기를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반대가 이제 바텀업인데, 바텀업은 종목입니다. 종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업종을 분석하고, 국가를 분석하고, 이제 경기를 분석해 나가는 건데, 바텀업 방식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맞는다고 그런 거죠. 우리가 개인기를 분석할 때 그 해당 종목의 어떤 그 핵심 가치, 다른 경쟁 업체가 넘볼 수 없는 어떤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특히 지금 시장 흐름이 그렇거든요. 그 해당 분야 내 1등을 우리가 1등을 추구해야지 2등이라든가 3등, 4등을 추구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 대체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고가이고 많이 오른 종목을 많이 쳐부시해요. 그래서 저가이면서 안 오른 종목 중심으로 해서 자꾸 매매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오를 때 들어오르고 빠질 때 더 많이 빠집니다. 자, 명심하시고 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또 이제 또 사족을 단다면 최근에 이제 초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단기 매매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단기 매매는 제 그 30년 투자 경력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단기 매매는 100점 100패입니다. 100명 중에서 1명, 2명 정도가 성공할까 말까 한, 말 그대로 이제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하시려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미 뭐 1년 이상 단기 매매를 해왔던 분들은 그 고치는 게 여러분들 그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겁드린 건 아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사실 단기 매매로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방송 중에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우리가 급등주, 주도주를 아는 거하고 실제 돈을 버는 거하고는 그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 단기 매매를 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주식을 갖다 주더라도 사실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미중 간의 이제 무역 갈등이 이제 파이를 통해서 다시 이제 그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래 보시면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미중 무역 갈등이 불거지면서 중국의 팹리스 업체가 이제 그 TSMC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졌고, 반대로 미국의 팹리스 업체가 중국의 어떤 그 파운드리 업체들을 이용하기가 껄끄러워지면서 삼성전자의 반사이익 가능성이 이제 확대됐다. 이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반대체 쪽으로 이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여하튼간에 지금 삼성전자 측에서는 2030년까지 TSMC를 넘어서겠다고 그러는데, 넘어서지 않더라도 뭐 시장 구도로 본다면 TSMC와 삼성전자가 40대 40,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업체가 한 20, 이 정도 구도가 팹리스 입장에서도 가장 어떤 환상적인 비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SNS, 리노공업도 많이 올랐는데, SNS텍은 뭐 역세권 돌파하고 100%가 훨씬 더 넘게 올라갔어요. 제가 SNS텍을 지금 사라는 건 아니죠. 사는 게 아니고, 지금 화살표 표시 때서부터 제가 이제 강조해드렸는데, 이렇게 급등주로 아는 거하고 실제 매매하는 거 틀려요. 이제 시험 VIP 이제 하시는 분들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SNS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 20주, 30주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종목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우선순위별로 비중을 정해놔야 돼요. 그걸 시스템적으로 갖고 가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다수 종목으로 한다면 뭐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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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혹은 30대, 30대, 20대, 20대 뭐 10 정도 이런 식. 세 종목으로 한다면 50대, 30대, 20. 50%, 그 첫 번째 50% 비중을 두는 종목은 나름대로 안정성을 이제 갖춘 상태에서 기대 수익이 높을 만한 종목.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후발로 한 20%는 조금 이제 공격적인 종목, 그런 어떤 비중이 맞다고 보고, 이걸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 투자 금액에 따라서, 뭐, 당연히 사업 이상도 이하도 아니면 사업입니다.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시스템이라든가 뭐 매뉴얼까지는 아니라도 시스템을 이제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4대 천왕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ENF 테크놀로지는 이제 우리가 어제 그제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추천했어요. 원래 동시호가 부분에서 저희가 추천한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날 이제 반도체 흐름이 굉장히 좀 양호했죠. 그래서 갭발생도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도 수반도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동시호가 부분에서 추천해 나갔는데요. 여하튼간 이틀 오르고 지금 눌림목 조정 과정인데, 특히 이제 살펴보시죠.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때가 이제 갭 상승인데, 이게 돌파 갭이라고 얘기해요. 돌파 갭 혹은 이제 급진 갭이라는데, 이 갭에서 지지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역사의 친구가 어제 그제 잠깐 이제 3950원이 역사의 고점이 있어요. 과거는 이제 3850원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뭐 돌파한다면, 아까 이제 리노공업이라든가 혹은 이제 SNS텍 사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의 고점 돌파하고 조금 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막 50% 혹은 이제 100% 이상을 도모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역시 우리가 흐름을 본다면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되고 시장 흐름에도 잘 부합된다고 봐야 되고, 또 이슈에도 맞죠. 개인기도 상당 부분 출중하는 그런 주식이죠. 우리가 흔히들 이제 소부장 얘기하는데요. 소재, 부품, 장비인데 그 중에서 당연히 성이 소시죠. 소재가 가장 좋습니다. 이익질이 가장 뛰어나요. 그래서 소재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있다면 소재주들을 우리가 가장 먼저 선호해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최근에 나온 하이투자증권지 보고서는 보시면 이제 IDC가 이제 뭐냐면 인터넷 데이터 센터입니다. 인터넷 데이터. 지금 이제 C 사태라고 하죠. C 사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방을 했죠. IDC 업체들이 신규 투자를 좀 확대하면서, 비대면 쪽이죠. 확대하면서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부진을 상쇄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논리는, 지금 삼성전자 미국의 오스틴 공장이 있는데요. 지금 TSMC하고 이제 미국 혹은 중국하고 갈등도 뭐냐면, 원래 이제 미국에서 TSMC다가 미국 내 공장을 지으라고 하는데 초기에는 안 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중국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근데 중국을 포기하고 지금 미국하고 손잡은 격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 핵심이 ENF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래도 보시면은 이제 현지 해외 업체까지 고객사로 확보한다면 외형 성장과 시스템 반도체 향 매출 비중 증가, 비메모리도 해당이 정확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ENF 테크놀로지. 자, 실적 보시면 이제 2018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영업이익 356억이고, 작년도에 이제 596억에서 올해도 이제 769억이죠. 사상 최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대적 흐름,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은 비메모리가 봐야 되겠죠. 그 흐름에 정확히 이제 맞아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영업이익률도 8%에서 12%에서 16%로 영업이익률이 또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넷패스. 어떤 분은 이제 넷패스를 계륵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먹기도 그렇고, 뭐 버리기도 그렇고 아깝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넷패스는 사실 패키징의 대장주라고 이제 봐야 되겠는데, 지금 패키징 관련주들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매 차원으로 가만히 시장을 보시면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로 이제 많이 돌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한번 이제 크게 양봉을 뻗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넷패스 보시는 그림이 월봉입니다, 월봉. 자, 위에 SNS텍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SNS텍 보면은 역사적 고점 밑에 돌파했다가 조정을 받는데, 과거의 고점에서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들 이제 프레토 지지선이라고 하는데, 주가가 프레토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개입된 세력의 힘이 크기가 세고 논리도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넷패스 역시도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 조정을 주는데, 과거의 고점에서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죠. 프레토 지지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은 다시 이제 역사 고점을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일단 최근에 패키징 관련주들이 지금 SF 반도체도 패키징에 특화된 기업이죠. 하여튼 못 오르고 있지만은 순환매상으로 제가 보기엔 뭐 조만간에 아주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보고서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고 올해는 안 좋아요. 그 안 좋은 이유가 여기 대략적으로 뭐 감가상각비가 한 40억 정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이죠. 펜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이랍니다. 이게 이제 세계 최고의 어떤 독보적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 비용도 한 30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에 이제 데카 테크놀로지라고 인수한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막 40억 적자가 나면서 1분기 실적, 그 올해 실적은 별 볼일 없는데 내년도 2021년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 네페스는 여러분들 그 비메모리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후적으로 놓고 본다면 SNS기라든가 리노공을 샀으면 좋은데 주식은 또 그런 거하고 차원이 틀린 거죠. 매수가 매도보다 100배 이상 중요한 겁니다. 한번 정을 붙였으면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본질이 계속해서 유지 강화되면 계속해서 그 종목으로 승부를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자, 영업이익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2018년도 영업이 218억에서 작년도 영업이 굉장히 좋았죠. 218억짜리가 600억 올랐으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보면 흐름을 보면은 KMW라든가 오이솔루션이 그 5G 업체들하고 5G 장비 업체들하고 좀 많이 유사하는데 올해 실적이 확 줄어버려요. 그런데 내년도 이후에는 이제 굉장히 좋아지죠. 뭐 880억 정도로 나왔는데 여하튼간에 뭐 전망치보다 더 나올 수 있고 늘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의미가 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이번에 현 사태 전에 주가가 올라갈 때 실적이 안 좋았어요. 2018년도 실적 대비해서 2019년도가 턱없이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하면 네페스하고 어떤 흐름을 물론 이제 네페스가 오를 때는 훨씬 더 이제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FA 반도체인데, SF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 그 SF 반도체 그 모기업이 SFA죠. SFA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지분 10.18%를 출자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과는 어떤 피로 얽힌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화면은 지금 이제 주봉인데요. 역사 고점이 6,700원대인데, 이 정도라면 뭐 굉장히 그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사실 작년도 10월 달에 3,000원에서 주력주에 편입한 거거든요. 3,000원대 편입하고 6,000원대도 안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00원 이상을 이제 도모하고자 10,000원 이상을 예측하면서 산 건데요. 역시 그 얘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 디테일한 시장의 흐름상 그 흐름의 어떤 매기가 패키징 쪽으로 아직 이전이 안 됐는데 한번 매기가 패키징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뭐 좋은 어떤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SF 반도체도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는 거죠. 자, 최근 보고서 5월 14일 그동안에 그 보고서가 없어요. 근데 5월 14일에 보고서가 키움증권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SFA 반도체는 패키징 모듈 범핑 일괄 생산 뭐 체계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반도체 후공조 업체죠. 이게 중요하죠. 반도체, 삼성전자의 서버 드램의 유일한 후공정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나름대로 크게 선방을 했는데 그 이유가 서버 반도체라든가 혹은 PC용 반도체죠. 이번에 비대면 관련해서 우리가 PC를 많이 구입하고 특히 노트북들을 굉장히 많이 구입한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핵심 수혜주가 사실 그 SF 반도체라고 보는 거죠. 서버양 비중이 이제 굉장히 높죠.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2018년도에 이제 그 337억. 그 여러분들 그 SF 반도체를 저 깊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옛날에 STS 반도체를 SFA가 인수한 건데요. 형편 없었어요. STS 반도체. 근데 구조조정을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영업이익이 이제 337억에서 390억. 그래서 이제 작년에 죄송합니다. 작년에 이제 그 2019년도에 그 390억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500억을 드디어 돌파합니다. 돌파하고 뭐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조조정 완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또 어떤 그 비메모리의 성장성까지 겹쳐지면서 올해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이 된다고 보는 거죠. C 사태만 없었다면 벌써 한 10,000원 정도 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해보는데요. 자, 그 다음에 DB 하이텍입니다. DB 하이텍. 동부 하이텍이죠. 동부 하이텍은 더 기가 막혀요. 이 기업 스토리를 그 분석하다 보면 좀 마음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과장한다고 좀 짠해진다고 할까요? 하여튼 뭐 나름대로 김중규 회장께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몇 년이라고 단언하기 그런데 10년 이상이 됐겠죠. 그동안 투자만 하다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한 거거든요. 역사적 고점대가 대략적으로 22,000원, 3,000원대입니다. 한 25,000원대라고 보죠. 고점, 장중 고점을 따지면. 고점을 돌파했다가 첫 번째 눌림목인데, 이런 것들도,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주위에 이제 어떤 그 지인분들도 좀 이제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흐름에 잘 맞으면 부동산 흐름은 맞던가 혹은 이제 좋은 아이템의 사업 그런 직장에 들어가든가 하면 뭐 크게 무리 없이 성장을 하죠. 성공도 하고. 근데 굉장히 엑셀런트한 친구라도 흐름에 역행을 한다라면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DB하이텍은 뭐 결정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 파운드리 기업 중에서 파운드리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사실 그 8인치에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생산 라인이 모두 국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 불확실성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롭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와이퍼 가격이 이제 그 경기가 안 좋으니까 와이퍼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뭐 1분기,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양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DB하이텍도 모처럼의 그 보고서가 나왔어요. 보시면 이제 2018년도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이제 1130억이 10억 단위입니다. 1130억에서 작년에 1800억 급증했죠.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한 2,500억 정도. 내년에 이제 2021년도에 이제 2,700억인데 약간 제가 보기엔 좀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여하튼간에 지금 흐름이라든가 본격적으로 투자 회수관에 진입하면서 주가 역시도 이제는 재평가. 지금 이제 파운드리 업체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저평가된, 물론 저평가 요인이 있겠죠. 하지만 가장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4대 천왕에서 이제 AD 테크놀로지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떼려다가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 그 시가총액의 35%를 증자한다는 것은 주주들 죽으라는 거거든요. 주가가 일반적으로 막 급락하기 마련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져요. 저희 그 AD 테크놀로지는 저희 또 결정적인 주력주이기도 하면 제가 또 워낙 저희가 또 많이 강조해줬죠. 자, 여하튼간에 이제 AD 테크놀로지는 여러분들 저는 이제 뭐랄까요, 네페스가 우리가 네페스가 용을 꿈꾼다 그러는데 AD 테크놀로지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용을 꿈꾸는 주식이다 뭐 그런 보고서 제목이 나온 것 같은데요. 뭐 혁명적인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업이익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영업이 이제 적자였어요. 2018년도에 120억. 작년에도 뭐 별볼 일 없어요. 작년에도 별볼 일 없었는데 올해 드디어 이제 그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죠. 그 핵심 논리가 있어요. 핵심 논리가. 지금 TSMC와 계약을 끊은 것은 뭐냐면 TSMC와 이제 계약에 특약 조항이 있었죠.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죠. 특약 조항이 이제 뭐냐면 파운드리 같은 이제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죠. 칩 리스 회사인데 국내 업체만 한해서 이제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TSMC하고 이제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이제 해외향 매출이 이제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하고 계약을 아직 맺은 건 아니지만 계약을 맺는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굉장히 어떤 그 영업 환경이 상당히 획기적인 영업 환경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AD 테크놀로지는 물론 이제 투자자 각자의 몫인데요. 유상증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의미 있는 가격대의 조정이 온다, 눌림목 조정이 온다면 계속해서 어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험 VRP형 관련해서요. 가끔가다 이제 문의 전화가 오는데요. 단기 매매도 하시냐면 단기 매매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해드리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목표가 투자예요. 막연한 어떤 중장기 투자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식인데 20,000원의 가치가 있다면 그 논리를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해드리죠. 그리고 20,000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재수가 져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죠. 어떤 경우는 한 2, 3개월 만에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뭐 6개월, 1년에 걸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본질이 훼손되지 않으면 끌고 가요. 단 이제 중간중간에 의미 있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팔죠. 그 전량 파는 건 아니고 뭐 20%든 30%든 50%든 팔고 또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이죠.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께서 입금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유 종목 명하고 그다음에 수량을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뭐 나름대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사야 될 종목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물론 이제 같이 좀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시장 베스트 우선순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